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같은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서 보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지요. 오늘은 마칠졸 병사졸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졸자, 숫자, 쇠자, 취자, 최자, 쉬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자들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원래 마칠졸 병사졸자를 원래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오대자였는데 옷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끈을 묶듯이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 중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제일 말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쫄병이라고 불렀고, 그 말단 일을 하다 맨 아래에 신분이다 해서 마치다, 끝이다 라고 해서 끝졸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마치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옷에다 표시를 했고 그 표시를 받은 사람이 제일 말단 쫄병이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 원래 쫄병이었는데 앞에 개견변을 써서 갑자기 무엇인가로 변해버린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졸자인데요. 특히 갑자기 출현하는 짐승 중에 앞에 개견을 써서 개라는 짐승은 갑자기 나온다고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돌발 상황이다 이럴 때 돌자 갑자기 돌에도 개견변이 들어가거든요. 개견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갑자기 등장하는 짐승처럼 갑자기 졸자인데 이자가 들어갈 수 있는 한자 중에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졸부라고 하죠. 그리고 갑자기 나의 처지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걸 우리가 졸지에 이런 말도 쓰시죠. 그럴 때 쓰는 갑자기 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견변을 사용해서 갑자기 내갔던 상황이 변하는 것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되고, 마칠 졸자 발음을 그대로 활용해서 좀 쉽게 보셨지만 2번부터 보시면 졸자인데 수 발음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쌀미에 뒤에 마칠조를 써서 쌀을 정미소 가서 잘 껍질을 벗겨왔더니 색깔이 새하얀이 예뻐요. 그래서 순수한 색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 껍질을 다 벗겼다 해서 다 마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걸로 쓸 수 있는 한자는 순수하다든지 또는 자기네의 문화만 최고로 좋다라고 여기는 주의를 우리가 국수주의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쌀이 하얗다, 순수하다 이 의미로 좀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부술 쇠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돌석이고 뒤에 마칠졸이니까 돌로 다 부서질 때까지 부시는 건데요. 부술 쇠자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다 부셔버리는 기계를 뭐라고 하죠? 분쇄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얼음이 있으면 얼음을 깨고 배가 가야 되래요. 그래서 얼음을 깨어주는 배를 쇠빙선이라고 하죠. 그때도 이걸 쓰고요. 우리가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한다는 걸 분골쇄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쇠자를 써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붓을 쇠자가 들어가는 한자가 상당히 많구나. 근데 발음을 졸 발음하지 않고 쇠 발음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칠졸 병사졸이 들어간 한자는 쉬운 듯 하지만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통일성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일일이 다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모아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술 취할 취를 보시면 앞에 술을 쓰고 뒤에 마칠졸을 썼으니까 술이 아직 다 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마취라고 하고요. 술이 계속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깨지 않으면 숙취라고 한다든지 또는 술을 먹고 진시머리 말을 다 해버린다면 취중진담이라고 한다든지 술이 취한 사람을 취객이라고 한다든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발음이 졸 발음이 아니라 취 발음하는 거에 꼭 유념하셔서 일상 용어에서 마취,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취 이런 말 할 때도 쓰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다섯 번째 풀을 취는 보통 사람들이 비취책, 비취취라고 외우는데
물총새 취자입니다. 물총새의 날갯빛이 아주 푸른빛, 예쁜 비치빛을 하고 있어서 깃털 색깔을 뜻하고요. 아래에 있는 마칠졸 발음이 취 발음하고 있으니까 또 조심하셔야 되고, 진짜 발음 비취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리할초인데 어려운 말인데요. 여위다, 야위다, 여였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파리할초라고 해서 앞에 마음신, 마음에 병이 들어 죽게 생겼다. 그것이 외모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할초여서 우리가 초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췌하다 할 때 쓰는 최자가 되겠습니다. 초췌할 최. 그래서 파리하다는 말은 여이고 야이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은 사람 보면 식음을 전폐하고 무엇인가를 못 먹고 있으면 상당히 몸이 상하고 야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초췌하다고 할 때 쓰는 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음 주의하십시오. 일곱 번째 병들최를 보시면 병이라는 부스를 치고 다시 얘가 최 발음을 해서 병들 최자가 되는데, 병이 들었을 때 쓰겠죠. 그래서 이 병들 최자를 쓰면 최섭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끌어잡을 서자를 써서 병들어서 피곤해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여덟 번째 표시해놨듯이, 자, 모을 최자인데요. 이걸 다 아시는 것보다 제가 표시한 한자들은 꼭 유념해서 알아두시는데, 이 모을 최자는 왜 그러냐? 많은 풀들을 모아왔잖아요. 많이 모아온 것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는 걸 발췌라고 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최자예요.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summary라고 표현하시는 말을 우리나라면 발췌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모을 최자, 발췌의 최자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읽기 할 때 졸이라고 읽지 마시고 최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 다음 췌장최는 우리 신체 중에 이 모을최 그대로 발음 역할을 하고, 앞에 신체를 상징하는 육다를 써서 췌장, 우리가 지라라고 하는 췌장, 최자입니다. 위장 뒤에 있는 췌장. 보통 췌장암 걸리면 생존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주 힘든 병이 되겠죠. 그래서 췌장 할 때 최자가 되고요. 버금쉬로 오시는데 여기 발음 상당히 처음 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앞에 사람인 변에다가 마칠졸 병사졸이니까 병사, 이 쫄병은 그렇게 첫 번째 취급을 받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취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금쉬자인데요. 두 번째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을 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그 말이 힘들게 되면 그 말을 대체할 두 번째 말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럴 때 쓰는 쉬마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두 번째 말 그러면 부마, 버금부를 써서도 쓸 수 있는 말인데, 근데 부마라는 말이 또 동음이어가 하나 있죠. 임금의 사이 부마할 때는 다른 부자죠. 그래서 버금 쉬자는 앞에다가 사람인을 써서 두 번째라는 표현을 쓰시고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담금질 쉬자인데, 물에다 담금질을 할 수도 있고 불에다가 담금질을 할 수 있어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담금질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담금질이란 쇠를 불로 담궈서 다시 식히는 작업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달궜다가 식혔다가 달궜다가 식혔다가를 많이 할수록 단단한 쇠가 되는 것처럼 힘들여서 계속 노력한다는 말로 써서 이 담금질 쉬자와 힘쓸 여자를 쓰면 여러 번 연습한다는 쉬려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죠? 그래서 일단 발음이 아주 어렵고요. 이 자들은 1급을 넘어가는 특급자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되, 이렇게도 쓰는구나를 경의서당 구독하시면서 구경하시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칠졸이 들어가면 졸수, 쇠, 취, 최, 쉬가 되는데, 제가 표시한 한자들은 꼭 알아두시고 사용하는 단어까지 알아두시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마칠졸 들어가서 만드는 한자가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맨 마지막 화면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차분하게 10초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런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이런 영상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무료이고요. 저랑 같이 이런 한자 공부하면 재밌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